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최단기간 합격의 길로 인도해 드릴 한국사 시험 전문 강사 황의방입니다. 이제 개항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되는데 배경 조선이 일본의 국교 수립 요청을 거부합니다. 전개 1875년의 운요 사건인데요. 자, 포함의 위협하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지요. 이걸 가지고 포함 외교 혹은 한포 외교라고도 하는 것이에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이었는데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하나하나 찾아봅시다. 조선국은 자주의 나라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조선국은 부산 외에 인천, 원산, 항구를 개항한다. 그리고 일본국 항해자가 자유롭게 해양을 측량하도록 한다. 10과는 일본인이 죄를 범한 사건일 때는 일본 사람이 심판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부속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조일, 수어주교, 부록, 거류 지역이 있었다라는 거지. 심리. 그래서 심리 밖으로는 갈 수 없다. 항구에서 심리까지만 갈 수가 있다라는 제한을 뒀어요. 그리고 일본 돈이 돌 수 있게 해놨다. 그리고 조일 무역 규칙이 있는데요. 양국의 무제한 유출 그리고 무항세, 무관세. 그리고 나서 이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시험 잘 나와요. 황춘세네 조선 책략 이 배경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조선을 침략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친중국, 중국하고 친해야 되고 결인본, 일본하고 연결되고 그리고 미방, 미국하고 연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반응 딱 갈립니다. 위정척사파와 개화파가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영남 만인소, 만원척사소 이런 것들이 아니되옵니다. 상소운동이 전개가 되고 자 개화파는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빨리 미국과 체결하는 것이 어떻냐라는 주장을 하게 되지요. 자, 당시의 정부는 누구 정부입니까? 민씨 정부지요. 개화파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미국과 수교하게 됩니다. 청나라의 알성, 그래서 청의의 종주국임을 전 세계에 알릴 의도였다라는 거. 네 가지는 꼭 외워야 돼요. 치해법권 하나, 체유국대화 하나, 거중조정 하나, 간세협정 하나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운동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개화사상가 박규수가 있고요. 오경석, 유홍기가 있습니다. 일단 박규수는요. 양반 출신이었어요. 오경석은 중인이에요. 통역관이란 말이에요. 외교관 출신이라 유홍기, 한의사예요. 당시의 한의사는 중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부의 정책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수신사는 일본에 왕래를 하게끔 했죠. 그래서 2차 수신사 김홍집은 일본에 가서 황준센의 조선 책략을 국내 유입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과의 수교에 영향을 줬던 장본인이 2차 수신사 김홍집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개혁기구가 등장을 해요. 1880년에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군제도 개편해요. 1881년에 별기군을 만드는데 신식군대예요. 또 한번 봅시다. 시찰단, 조사 시찰단이에요. 일본에 보냈는데 정부 산업 군사시설 시찰하게 됩니다. 귀국한 다음에 방문국, 전한국을 만들게 되고요. 자, 청나라에도 보내요. 영선사라는 이름으로 김윤식을 정권 대사로 해서 사절단을 보내는데 정부의 재정 부족으로 인해서 1년 만에 귀국하게 됩니다. 무기제조 창고를 설치하니 그것이 기기창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보빙사인데요. 민영익을 정권 대사로 해서 미국에 파견을 하는데 구미사절단이죠. 위정척사 운동을 이제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자, 1860년대 통상 반대운동입니다. 척화 주전원입니다. 자, 그리고 1870년대로 갑니다. 개항 반대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외양 일체론이에요. 개항 불가론. 1880년대 가면 개화 반대운동. 집단 환소운동을 전개하죠. 그래서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 그리고 홍제학의 만원 척사소 이런 항소입니다. 자, 1890년대는 의병운동이 전개가 된다라는 거죠. 이모군란을 공부해 봅시다.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있었어요. 구식군인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 군대는 가서 경복궁을 습격합니다. 청나라의 개입과 함께 진압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모군란에 대해서는 이 결과가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재물포제약 체결하자라는 거야.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을 체결한다라는 건데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의 다른 이름은 청나라 일본 상인 간의 경쟁적인 경제 침탈이 심화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청나라에서 고문을 파견해요. 위안스카이는 이제 군사 고문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장악하게 하고요. 그리고 마젠창 그래서 정치 고문입니다. 외교적으로 맨렌도르프가 파견되면서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내정 간섭이 시작됩니다. 갑신년에 일어난 정변입니다. 자, 개화 비용이 필요했고요. 그러니까 급진파가 온건파를 한 방에 없애버리고 정권을 장악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우정국 개국 축하연에 습격하고 여기에서 불질러버리고 이 안에 있었던 온건기아파를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개화당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고종과 고종 왕비를 경우궁으로 납치한 이 급진파 세력들이 여기에서 14개조 정강을 발표하는데 하지만 이제 청나라 군대가 들이닥치면서 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이 14개조 정강은 청나라와 4대 관계를 끊겠다. 인민은 평등하다. 그리고 평등한 세상이 3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지조법, 세금을 바꾸겠다라는 거죠. 호조, 관할, 그리고 내각 중심의 정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갑신정변의 결과가 시험 문제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 한, 텐이라고 외우시면 되고요. 한성조약이에요. 일본이 조선에 배상금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이제 텐진조약을 체결하는데 텐진조약의 내용은 양국 군대가 조선에서 빼자라는 거예요. 자, 조선이 청나라에게 도움을 청하면 청나라가 군대를 파견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럴 때 일본에게 먼저 얘기하고 파견하자. 의는 입헌군주제를 추구했고 평등한 사회를 지향했으나 잘 안 됐다라는 거죠. 갑신정변은 1884년인데 이 직후의 정세와 경제 침탈이라고 해서 이 이후 상황을 공부할 거예요. 갑신정변 이후에 열강의 침략 경쟁이 있었습니다. 러시아하고 통상조약을 체결해요. 정부가 직접 체결합니다. 이후에 영국이 검도를 불법 점령하면서 2년 동안을 계속 위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중립론 독일 부영사관 부들러와 6.1주군이 얘기했으나 조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죠. 조금 쉬었다가 갑시다.